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외화 회계의 그 손익계정하고 손익계정을 픽스하는 그 환 포지션의 두 가지 주제로서 수업을 하겠습니다. 여기도 꼭 출제가 되는 데이기 때문에요. 출제가 이제 그 주로 이제 그 손익계정이니까 외국환 거래 관련해서 수출입 업무 관련해서 주로 수수료를 얘기하겠죠. 주로 잘 나오는 것들은 뭐 환가료는 뭐 매번 나오는 거고요. 이게 이제 수수료를 어떤 식으로 받느냐. 이게 이제 정액 수수료냐, 비례하는 것, 정률 수수료냐. 우리 그 인천공항에서 환전할 때 이거는 어떻게 됐습니까? 금액에 따라 가지고 이 수수료가 높아지는 겁니다. 여러분 수수료가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고객이 파실 때 사실 때 이거는 매매 기준율로 로부터 이게 떨어졌잖아요. 떨어진 정도잖아요. 금액이 크면 클수록 이 수수료가 사실 많은 겁니다. 그래서 환전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정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는 이제 이런 것들은 정액 수수료냐, 정률 수수료냐. 그래서 이 수수료를 받는데 받는 이유가 뭐냐? 물론 은행이 이제 수입을 창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명분으로 이게 받는데 이게 이제 은행이 어떤 리스크를 지는 거냐, 신용 리스크를 지는 거냐, 안 그러면 또 은행이 이자 부담한 거냐. 환가료 같은 경우에는 이자 부담을 한 거죠. 그래서 수수료의 성격을 물어보는 게 출제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교재 255페이지부터 있는데요. 그래서 발생 수수료는 여러분들은 제가 이렇게 색깔을 넣어 놓은 것은 자주 출제되는 용어이기 때문에요. 잘 한번 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핸들링, 은행원들 인건비죠. 인건비 성격으로 있기 때문에. 우리 동사무소 가서 이 등본 떼면은 정액입니까? 정률입니까? 얼마입니까? 제가 100원, 200원 냈던 것 같은데, 뭐 식구가 많으면은 뭐 이렇게 뭐 200원 내고 그러지 않잖아요. 등본 뗄 때. 그러니까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정액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액 수수료는 통지 수수료를 수출 신용장을 이렇게 통지한다. 저쪽에 신용장 개설은행에서 이게 신용장 오픈했습니다 하면서 그 어드바이징 은행한테 얘기하는 거죠. 뭐 금액에 따라 가지고 다르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단순히 통지만 하는 거기 때문에, 그죠? 통지만 하기 때문에 그거를 정률로 받기는 힘들 것 같아요. 통지만 하는데, 뭐,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신용장 양도 수수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UCP 600에 이제 맨 끝에 38조 그 트랜스퍼가 있죠. 그 양도 신용장에 대한 UCP 600도 있는데 이제 그럴 때 신용장을 이렇게 양도한다는 겁니다. 국내 양도 있지만 국외 양도를 할 때 이게 이제 그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액을 받고 있네요. LG를 뭐 발급한다. 어떤 종이 쪼가리를 이렇게 발급한다. 수입 결제가 뭐 하자가 났다. 결제를 하는데 뭐 이렇게 뭐 잘못 썼다거나 뭐 여러 가지 뭐 이유가 있겠죠. 증명서 발급한다. 뭐 증명서 발급한다 그러면 왠지 정액 수수료 같죠. 용어를 잘 한번 보시고 그 조금은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정률은 이제 금액에 따라 가지고 그렇죠? 이 수출이 금액에 따라 가지고 비례하기 때문에 상당히 큰 거는 뭐죠? 수수료가 엄청날 수가 있어요. 외화 대체료 이거 보세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포지션이 안 일어날 때 그 환음을 이게 내고를 들어오는데 그 외화를 원화로 이렇게 안 일으키고 외화 당좌에 내 달러를 넣어주세요.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돼요? 은행이 환차의 기회를 뺏긴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럴 때는 이게 환차익은 금액이 비례해서 이렇게 나올 수 있죠. 우리가 환전하는 게. 그러니까 이것도 대체해. 그러면 100만 불 대체하는 거하고 200만 불 대체하는 건요. 퍼센트가 있단 말이에요. 퍼센트. 무조건 1%다. 그죠? 그럼 금액이 크면 클수록 그 수수료도 커지겠죠. 그래서 대체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률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요거 이제 비슷하죠. 외화 현찰. 공항에 가면은 받는 것들이 기준 가격 대비해서 이렇게 받는 건데 이게 그 뭐죠? 외화 현찰을 이렇게 뭐 그 제일 이게 불리한 거죠, 자관. 은행에서 가장 이 수수료 이 외화로 관련해 가지고요. 제일 큰 거죠. 그 현찰 은행 입장에서 현찰 매도율이죠. 여러분들이 사는 거고요. 그 밑에 뭐가 있습니까?
뭐 TC가 있고 바로 밑에 또 전신한 그 매도율이 있죠. TTS가 있죠. 그 다음에 기준율이 있고 뭐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신용 위험을 크레딧 리스크를 이렇게 지는 겁니다. 은행이 고객이 안 갚으면 은행이 대지급해야 되는 거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이 신용장을 개설한다. 얼마를 개설하냐 이게 개설한다. 그죠? 어떤 발급하고 달라요. 신용장 개설은 신용장을 100만 불, 100만 불 나더러 보증 서라고, 1000만 불, 1000만 불 나한테 보증 서라고 그러면은 보증료는 1%야. 그죠?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보증료를 이제 퍼센트로 이렇게 보통 나가거든요. 그래서 신용 위험이다. 금액이 크면 클수록 보증료도 이렇게 절대 금액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뭐 수입 신용장 수입을 하기 위한 거죠. 국내 내국 신용장은 이런 것들은 금액에 의해서 한다. 환음을 인수한다. 인수가 뭐예요? acceptance. 보증을 쓰는 거예요. 1차 보증이 이제 책임자가 있는데 나는 뒤에서 2차 보증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얼마를 보증하냐? 1000만 불을 보증하느냐? 5천만 불을 보증하느냐? 다르죠. 당연히 어떤 퍼센트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 퍼센트로 이제 정률로 받는데 정률로 받는 것 중에서도 신용 위험을 내가 은행이 떠안는다. 인수 자체가 신용 위험을 떠안는 거죠. 신용 위험을 이렇게 거기에 대한 이제 수수료를 받는 거다. 인수하는 거나 직업 보증하는 거나 그게 그거죠. 내가 보증한다 이거야. 그죠? 대출 받는데 내가 보증서 준다. 그죠? 그런 것들이 이제 신용 위험 부담의 이제 보증료다. 이 확인하는 거 아시죠? 확인하는 거요. 컨펌 하는 거요. 컨펌 하는 것도요. 신용장을 확인한다는 것도요. 이게 제3자가 신용장 관련해서 어떤 제3자가 그 신용장의 그 돈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면 내가 책임지겠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용어가 뭐 이렇게 확인, 뭐 인수, 뭐 이런 말이 다르지만 내용을 보면요. 뭐 직업보증이나 인수나 확인 다 전부 다 이게 이 신용 리스크에 대한 것은 은행이 굉장히 위험한 그거를 신용을 지는 겁니다. 이게 못 갚게 되면은 은행이 갚아야 되는 거죠. LG 앞에 하셨죠. 그래서 보증료 같은 것들은 전부 다 이게 보증자가 들어가잖아요. 보증자 들어가고 확인, 그렇죠? 인수, acceptance, 확인. 여러분 UCP 600 보면 conforming LC 이런 것도 있어요. 컨펌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은행이 자기가 자금 부담한다. 먼저 돈을 내주고 내고 할 때 나중에 외화 타점 예치에 돈이 들어오죠. 그 기간 뭐 8일, 뭐 한 달, 뭐 이런 것들이죠. 그런 것들이 그 환음 결제 뭐 이자라는 말이 있어요. 이자, 수출할 매입이자. 보통 우리가 사이트인 경우에 8일치 환가료를 받죠. 왜 8일을 받느라 했어요? 이게 뭐 서류가 미국까지 가는데 페덱스로 가는데 3일. 거기서 신용장 개설은행이 심사하는데 5영업일 이내.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한 8일, 7일을 보통 받는데 돈 먼저 주고 8일 후에 들어오니까 은행이 자금 부담을 했다. 그죠? 그런 의미에서 환가료가 뭐 매번 출제를 되고요. 뭐 이자라는 말이 일단 있으니까 뭐 쉽죠? 자금 부담 비용이다 그러면 이자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한번 이게 쭉 보시고 여기서 꼭 한 문제가 꼭 나옵니다. 그 다음에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게 표를 제가 만들어 놨고 그 다음에 그게 정액 정률로 제가 표로 따로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는데 이게 뭐 구체적으로 이렇게 그죠? DADP 타발 추심 어음 결제 추심 수수 추심을 한다. 돈 받아 달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정률이고 앞에 내용을 그대로 해놓은 겁니다. 정률 아까 요 특이요 이거 보셨죠? 대체료하고 현찰 요거요. 그림하고 똑같은 거니까 제가 중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그림은 이제 제가 만든 거고 이거는 이제 교재가 그렇게 이제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그래서 자금 부담 비용 보상이다. 이 환가료가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잘 보시고요. 그 다음에 신용 위험을 부담한다. 이게 어떤